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비사. 자, 취준생을 합격생으로 만들어주는 두 분이시죠. 차재원 컨설턴트님, 최지현 컨설턴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네, 지금 되지도 않는 노래 한부터 시작해봤는데 물론 아직은 겨울 느낌이 나지만 3월입니다. 네. 네, 설레지 않으세요, 두 분? 매우 설렙니다. 네, 매우 설레요. 공채가 올 거니까. 공고가 네. 뜰 거니까 설레요. 맞아요. 뭐 자나깨나 우리 취준생들 생각밖에 없네요. 열심히 네. 해야죠. 사실 이 봄, 3월 하면은 뭔가 단어가 시작, 새로움, 뭐 신입생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거든요. 우리 취준생분들도 이런 봄, 3월을 만끽하셔야 되는데 이걸 느낄 새도 없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카더라입니다. 카더라. 아, 정말 설렘 방해자. 오늘의 카더라는요. 면접 명당에서 봐야 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명당이 따로 있나요? 글쎄요, 명당이 따로 있다. 저도 이런 카드를 처음 들었을 땐 선생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네. 아니 뭐 면접 장소가 명당이지 뭐 별거 있겠나 싶었지만 아무래도 화상 면접 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하. 우리가 생각하는 면접은 물론 당연히 가서 면접 보니까 무슨 그런 명당이 있나 했는데 화상 면접은 장소가 이제 다 달라지니까 네, 실제로 숙박업소에서 면접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숙박업소요? 네, 일단 숙박업소를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면 네네. 미리 그 방, 그 인테리어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조명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또 조용한 공간에서 내가 면접을 좀 집중할 수 있고 또 옷을 갈아입거나 헤어스타일을 좀 바꾸거나 뭐 이렇게 좀 편안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보태자면 네.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 스튜디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스튜디오들이 스트리머나 유튜버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 면접자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풀 HD 웹캠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 답변이 또랑또랑 잘 들릴 수 있게 뭐 스피커, 이어폰을 구비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걸 보면 많은 구직자분들이 또 고민하시고 기꺼이 그 공간에 대한 이용 비용을 지불하시면서 최상의 환경에서 면접 준비를 하려고 화상 면접을 대비하고 있죠. 이야, 대단하네요. 그만큼 면접이 참 중요하다 보니까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좀 작은 부분에서도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디테일 부분 조금 더 내가 좀 면접관 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한 곳이면 어디든 가겠다. 거기가 곧 명당이다. 야, 이제는 그런 뭐 숙박업소 플랫폼 이름도 바뀌겠네요. 어? 야, 면접 뭐 이런 거. 면접 여기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야, 합격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 합격 괜찮네. 야야야야 합격. 이런 거. 대학교 좋네. 이거 나오겠네요, 진짜. 네네. 야, 그 정도로. 예, 대단합니다. 사실 진짜 이런 뭐 숙박업소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스튜디오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 취준생분들한테는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채용 방법들이 이만큼 바뀌지만 우리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이만큼 바뀌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새로운 나비 효과 같아요, 정말. 네. 자, 어쨌든 저희 취업 비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성공 취업을 위한 꿀팁들을 마구마구 방출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용도 이제 비대면으로. 오늘의 주제 채용도 이제 비대면으로입니다. 앞서서 얘기한 거와 조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와 주제들이 화상 면접이고 이 화상 면접 또한 비대면 채용에서 가장 각광받는 어떤 전형상의 특징이니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봐야 될 어떤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 정말 이 코로나19가 정말 많은 걸 바꿨지만 특히 또 이 취업 시장도 정말 많은 변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많은 곳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채용을 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네. 예.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비대면 채용을 확대하고 있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83%에 가까운 비중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중견기업도 60%가 넘고 중소기업도 40% 이상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뭐 절반을 훌쩍 넘어선 비율이네요. 예. 그럼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런 비대면 채용이
있었나요? 예, 뭐 일부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해외 현지, 뭐 북미 지역, 베트남, 뭐 아프리카 이런 현지에 계신 주재원이나 현지 직원을 상대로 뭐 어학 테스트를 한다거나 특정한 전형을 할 때 주로 이제 이러한 비대면 채용의 화상 면접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비대면 채용들이 일부 있었는데 이게 점차 코로나19가 시대되면서 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도 비대면 채용이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채용이 확 늘어난 걸로 저희가 지금 알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AI 면접이라고 네네네. 하잖아요. AI 면접이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면서 다가온 게 2018년이었어요. 네, 그때부터 사실 뭐 면접이고 서류에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계속 확대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이라고 하는 게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좀 방식을 많이 비대면으로 선택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전에는 좀 해외 인력, 해외 우수 인력 그리고 경력직에게 조금 편의를 제공하고자 화상 면접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신입도 어쩔 수 없이 다 확대한 추세죠. 물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늘어난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전부터 준비했던 이런 비대면 면접들이 물론 정말 공교롭게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조금 좋은 쪽으로 보자면 2018년부터 이렇게 시스템을 조금씩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렇게 채용을 좀 이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대면 채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비대면 채용의 좀 대표적인 예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뭐 AI 면접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리고 화상 면접이 비대면 면접으로 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필기 전형에서도 뭐 적성 검사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전형에서 첫 번째가 서류 전형인데요. 네네. 서류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서류 전형은 비대면이었거든요. 네네. 네, 보지 않고 우리가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이었는데 AI 기능을 좀 평가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전형 평가로 지금 전향하는 추세 그리고 또 많이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일단 그 서류 전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 네. AI가 서류 심사를 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뭐 단순히 뭐 오타라던가 뭐 좀 띄어쓰기라던가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는 체크할 수 있겠지만은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서류라는 게 어떤 이력서라던가 자소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렇죠. 아니 이런 내용들 파악하기는 거는 좀 AI가 하는 게 좀 쉽지 않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오해하시기가 딱 쉬운 게 딱 단어만 들었을 때는 전지전능하게 띠리띠리 너 합격, 너 탈락 이렇게 말해주는 건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서류를 평가하는 분들이 평가를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자의 지원서를 조금 더 이렇게 컴팩트하게 정리를 해주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당 지원자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 지원자의 강점이 무엇이고 해당 문항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주제문이 무엇이고 이걸 통해 우리 회사의 어떤 직렬에 좀 더 적합한지 아닌지 등을 좀 더 쉽고 요약해서 좀 압축해서 정리해 준다는 게 이 AI가 서류를 평가한다는 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필터 정도만 이렇게 해준다는 느낌인가요? 필터인데 좀 더 효율적으로.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뭐 현업에서 특정 부서의 담당자분들이나 인사 담당자분들이 직접 서류를 다 하나하나 읽고 판단을 하는데 이러한 드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적인 비용을 좀 더 줄여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많은 곳들은 이제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AI 평가 전문 업체들의 외주를 맡기는 일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사람이 검토하는 것과 AI가 직접 검토를 하는 거에는 좀 차이가 있고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 뭐 전통적으로 사람이 평가를 한다면 무엇보다도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제 평가자들이 그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장 직무 능력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잠재 능력을 좀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살아온 경험이나 스토리를 통해서 잠재 역량을 파악할 수 있고 좀 잘 할 수 있는지 좀 포괄적으로 정성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면
또 단점도 있죠. 사람이 하다 보면은 많은 양의 서류를 검토하기가 어려워서 좀 피로하거나 네, 이렇게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혹은 자기의 취향이나 좀 선호가 있는 지역 출신 이렇게 편향적인 평가가 좀 될 수 있고요. 또 작업량이 또 한정적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공정하게 하기가 좀 어렵고 또 기억력이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서류를 평가를 하다 보면 똑같은 내용을 봐도 사실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좀 그런 부분이 좀 AI가 하면 걸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AI 평가를 하게 되면 또 장점이 뭐냐면 또 네. 많은 양의 또 이렇게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양의 서류를 단시간 내에 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표절 체크, 오타 체크, 그리고 어휘나 용어를 체크를 해주고요. 문장에 있는 그런 감정 상태, 공격성이 있는지 또 부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체크해서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주고요. 또 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계열사가 인재상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인재상이 입력되어 있는 거에 맞춰서 이 계열사에 적합하다 혹은 이 직무에 적합하다 이런 보고서를 주죠. 네, 반대로 또 냉정하다는 평가가 또 있어서 너무 작은 부분도 얘는 좀 관대하지 않고 또 잠재 역량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각각의 장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사실 좀 그러다 버리면 너무 인정머리 없다 이렇게 또 생각 들 수 있거든요. 네. 특히 또 뭐 물론 장점에서는 뭐 주관적인 개입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사실 특히 한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미묘한 뉘앙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취약점을 알 건데 분명히 전문가들이라 그렇죠. 그럼에도 AI 뭐 서류 전형을 심사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서류 전형에서 AI를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효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도 있지만 이게 AI 전형의 필터링을 통해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서류를 평가분들께 또 전달이 되거든요. 이중 체크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수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AI가 서류를 넣으면 나의 합격과 불합격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판단받는 도구로서 프로세스의 새로운 툴로서 인정받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하나하나 평가할 땐 요즘 또 경험 기반의 질문들이 많거든요. 힘든 일을 딛고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언제입니까? 뭐 이런 천자 이렇게 나왔을 때 앞부분의 상황 설명을 너무 길게 적으면 핵심이 뭔지 평가자가 파악하기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AI가 좀 더 축약해서 요약 정리해서 내용들을 딱 보고 평가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게 처리를 해주니까 그런 의미에서 결국 효율 그 자체 이상으로도 의미가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면접관 분들도 사람인지라 이런 또 이런 필력에 현혹될 수 있는데 AI는 절대 현혹되지 않는군요. 그런 또 장점이 있고. 근데 더 있을까요? 또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이런 인사비리, 청탁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는데 그런 부분을 좀 퇴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렇죠. 설마 뭐 누가 AI한테 사과 상자나 이런 걸 드리겠습니까? 부정 청탁이라던가 이런 건 없겠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공정함을 또 느낄 수가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차 컨설턴트님한테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이런 어떻든 뭐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서류 전형이 끝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취업의 백미지 않습니까? 면접이 남았거든요. 면접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면접도 요즘에는 뭐 비대면으로도 많이 하는데 크게 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요? 네, 그렇죠. 결국 AI와 화상, 오늘 뭐 여러 차례 키워드가 나오지만 면접 전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면접. 이 AI 면접이라는 것도 서류 전형에서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AI 앞에서 면접을 보고 내 합격과 불합격이 좌우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확실히 AI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음성이나 얼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사항들,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 등의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목소리까지 기본적인 바탕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형태의 질문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이 AI 역량 검사, 사실상의 면접의 특징이라 할 수 있고요. 일단 이런 류의 면접의 특징은 시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대부분 면접이라고 한다면 박영진 씨 몇 월 며칠까지 어디로 나와서 면접 보세요. 이러한 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AI 면접은 확실히 유효 기간 안에 6일이나 8일 이내에 어느 링크에 접속을 해서 일정 수준의 면접에 참여를 하시라.
라는 식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특징도 있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또 효율적으로 하는 그 AI라는 전형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면접은 일반적으로는 오프라인 면접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네. 스터디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AI 면접은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쨌든 AI잖아요. 누가 대신 뭐 면접관이 되실 수도 없고, 야, 나 AI 면접인데 네가 대신 AI 역할 좀 해줘. 네, 알겠습니다. 다음 뭐 이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AI 면접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회선. 아하. 이 인터넷 회선이 역설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저희가 카더라에서 살펴봤지만 네. 왜 이러한 공간들이라든지 스튜디오가 인기가 있느냐, 인터넷이 끊김없이 잘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AI 면접이 60분에서 한 9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중간에 한번 끊기게 되거나 특정 시간 이상 재로그인을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본다거나 평가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AI 면접을 운영하는 측에서 가급적이면 인터넷 환경이 좀 좋은 곳에서 뭐 이렇게 테스트를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도 일정 수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환경적인 설정의 대비도 잘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화면에 내 얼굴이 잘 인식이 되어야 되고 화면의 앵글, 그게 웹캠이든 노트북의 어떤 앵글이든 이 카메라 앵글을 정면을 잘 응시하시면서 내가 정확하게 화면을 응시하면서 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답변 내용 외적으로도 관련된 내용들이 있겠고요. 용어라든지 키워드들도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 어느 정도 부정적인 평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일정 수준 업계에서 다 통용되고 있는 지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긍정적으로, 예. 또 어떤 카메라 앞에서 하는 그런 또 시선 처리라든가 이런 걸 또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뭐 더 있습니까? 예. 뭐 일단 혼자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일단 채용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이제 플랫폼을 대여해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그런 환경을 미리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I 컴퓨터를 보고 내가 질의응답을 할 때 혼자 연습한 대로 잘 나오는지 그 결과에서 빈도가 높게 나왔던 어떤 단어라든지 직무 능력의 적합 결과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나왔는지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온라인으로 테스트를 미리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너무 셀카로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진짜 실제로 면접 가서도 너무 이렇게 프로필로 이렇게 각도로 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자로 이렇게 네. 모니터도 해야 되고 할 게 많네요 정말. 자, 뭐 AI 면접 다음에는 이제 화상 면접. 아까 뭐 화상 면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화상 면접도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실제로 뭐 대표적인 인기 기업인 SSC닷컴 같은 계열들의 회사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채용을 지난 하반기 때 진행을 했고요. 네네. 앞으로도 계속 이 기조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번 이렇게 채용에 대한 프로세스가 잡히면 쉽게 번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고요. 기타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PT 면접을 이제 현장에서 과제가 부여되면 제한된 시간 안에 PT 준비를 하고 PT 면접을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과제를 미리 부여해서 화상 면접 형태로서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과제를 부여하다 보니까 문제의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거기에 맞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런 류의 면접에서는 단순히 뭐 말을 잘하는 PT 수준이 아니라 내가 빠르게 과제 내용을 또 숙지하고 거기에 맞게 화상 면접이니까 직접 대면할 때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지겠죠. 네. 최지연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화상 면접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삼성, 뭐 현대차, 그리고 SK, KT, 뭐 LG 많은 기업들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화상 면접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오프라인으로 일단 사업장을 방문을 합니다. 네. 예전처럼 우리가 면접을 보려면 회사를 가잖아요. 네, 네. 똑같이 회사를 방문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대기장으로 이제 격리가 돼서 이제 면접장과 이 실제 대기장은 분리가 되어 있고요. 면접관들은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뭐 발열 체크라든지 뭐 이제 그런 방역 수칙에 따라서 이제 점검을 받고 그다음 마련된 컴퓨터 시스템에 앉아서 뭐 카메라 테스트라든지 음성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 과제가 주어지면 면접을 하든지 아니면 질의응답으로 바로 이제 참여를 하든지 이제 이렇게 방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아까처럼 뭐 아이디를 부여받아서 접속을 해서 집에서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시간이랑 날짜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 그 정해진 기간에
선택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선택했다면 바로 그때 접속을 하셔야 결시 처리가 되지 않고요. 또 이렇게 연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대기실에 미리 입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서 내가 그 면접장으로 이동을 한다면 거기서 바로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면접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뭐 이게 외모를 따지는 걸 떠나서 뭔가 우리 회사 이미지가 좀 맞느냐 안 맞냐, 첫인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화상 면접은 말 그대로 이제 화상 카메라 빨이라 그러잖아요, 흔히. 이거 잘 받는 사람들은 조금 더 플러스 될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화면으로 보면 한 50 이상 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 어? 그럼요. 그죠? 네. 한참 어리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생인 줄 알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화상 면접에서 면접관 어이구 어르신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어떻습니까? 이거? 실제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 네. 게요. 캠팔이라고 하죠. 흔한 말로. 여기서 중요한 건 크게 화질 그리고 각도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각도를 만약에 내가 좀 잘 나오는 각도로 이렇게 억지로 너무 올린다거나 너무 낮춘다거나 할 땐 본격적인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 담당자나 운영하는 측에서 그 박영진 씨 그 각도를 좀 조절을 좀 부탁합니다. 라고 먼저 가이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도로는 평가가 어렵다. 그리고 화질 같은 경우도 너무 본인이 뽀얗게 나온다면 어느 정도 그 조절을 한다거나 등의 가이드를 받고 면접장에 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카더라는 해당이 안 된다. 그렇군요. 어떤 친구들은 흑백이 잘 어울린다고 아예 이걸 흑색으로 이렇게 이게 잘 나오고 프로필이 보통 왼쪽이 잘 그렇죠, 나오니까. 그렇죠. 이거 상관없이 바로 나오는군요. 불 켜세요. 불 켜세요. 정면 보세요. 네. 이렇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카더라군요. 캠빨은 카더랍니다. 네. 뭐 장단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시기만큼 이런 비대면으로 하는 뭐 면접 그리고 OT들이 막 늘어나고 있네요. 이제 뭐 지킬 건 지켜야 되니까요.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비대면 전형이 이렇게 늘어날수록 취준생분들이 더 궁금한 점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예, 엄청난데 주요 궁금증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어떤 것들을 많이 좀 궁금해하십니까? 네, 뭐 오늘 여러 번 강조되고 있는 이 AI 역량 검사, 이 AI 역량 검사 관련해서 네. 즉 AI 면접이죠.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 게임 전형 중간에 그 게임 문제를 푸는 것들이 있습니다. 게임? 네. 이건 뭐예요? 이를테면 화면에 보기를 주고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왼쪽처럼 바뀌려면 몇 번 이동을 해야 될까? 아니면 특정한 도형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 도형의 이미지를 다르게 바꾸려면 몇 차례 변형을 주어야 되는가? 라는 식으로 거의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수준의 올림피아드 문제 같은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뭐 대표적인 유형으로 뭐 하노이의 탑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유형들을 문제로 풀게 되면 실제로 봤을 때 나 이런 문제를 생경한데 이거를 내가 못 풀겠다 하면서 시간이 뭐 허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혹시 오는 불이익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하시거나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고민들이 많으신 편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예 안 풀면 또 그것도 탈락입니다. 하지만 적당히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데까지는 풀어가시면서 문제를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데까지 소화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결국 정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게임 유형들 빠르게 상황 판단하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체크하기 위한 유형이라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너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또 하나는 롤플레이 전형도 있습니다. 롤플레이면 역할놀이? 예, 역할놀이도 즉석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드릴 테니까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영진 씨께서 코로나19가 끝나고 친구분들과 공연을 보려고 줄을 서 계신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나이가 지긋하신 노인분께서 갑자기 오셔서 새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화하시겠습니까? 이거 새로운 또 미담이네 하고 바로 어르신 개그맨 박영진이 자리를 양보하겠습니다. 양보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끝납니다. 끝났어. 그럼 이게 뭐가 정답인지도 모른 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이 헷갈릴 텐데요. 말 그대로 상황 판단을 보기 위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정답을 찾기보다 어떤 분은 좀 당황해 한다거나 어떤 분은 노인분께 뭐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물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런 롤플레이 전형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고 있는데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잘 빠르게 센스 있게
대처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런 생경한 부분들이 있으니 어쨌든 처음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또 어떤 것들 또 궁금해하십니까? 일단 비대면 전형으로 면접을 보게 되면 네. 우리 지원자들의 고민이 또 뭐냐면 네. 얼마나 또 준비를 해야 되냐. 그 외적인 부분에 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아, 용모. 네. 뭐 복장도 궁금하고 어느 수준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좀 많이 궁금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평가를 들어갈 때 저희끼리 이제 토의를 해요.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 겉모습에 치중해서 평가하지 맙시다. 혹시나 배경이 좀 이렇게 어지럽고 하더라도 우리 지원자에게 좀 많이 집중을 해주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정장이 아니더라도 조금 정성을 보였다면 우리가 좀 너무 감점하지 마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되게 이렇게 너그럽게 보려고 하는데 또 지원자 입장에서는 혹시나 그렇지 못한 면접관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주의해야겠다라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배경 부분에서 조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짐더미 있으면 좀 치워주시고요. 좀 이렇게 좀 어지럽거나 패턴이 너무 강하거나 아니면 옷걸이에 옷이 너무 많이 있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괜히 그런 부분에 좀 감점되거나 신경 쓰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너무 자리가 없더라도 목소리가 울리는 복도나 이런 데 좀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장은 이건 기업 조직의 그 문화마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조금 정장을 선호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캐주얼 복장이 아니라 좀 비즈니스 캐주얼 정도로 조금 단정한 그런 복장을 해주신다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추가적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가끔 특정 플랫폼의 경우는 그 면접을 보는 플랫폼이 특정 플랫폼이 있는데 본인이 배경화면을 설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깔끔하게 흰 배경으로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기업의 로고를 인위적으로 입혀서 뭐 준비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는데요. 그건 극히 일부의 케이스니까 너무 일반화되게 보기보단 저렇게까지 좀 치밀하게 준비하는 경쟁자분들도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배경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스티커 사진 옛날에 꾸미기 하듯이. 그런 느낌이죠. 이야. 자, 이런 채용 전형들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우리 취준생분들도 정말 많이 힘들 텐데 좀 힘내라고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더라도 면접은 면접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면접관 앞에서 나의 강점, 내가 해당 분야와 직렬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보여주는 자리이니까요. 면접의 본질을 잊지 마시고 평상시 해오시던 대로 면접 준비 그리고 서류 전형, 각각의 전형마다 이런 변화된 전형들에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차분하게 취업 준비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방식이 변했지만 우리가 계속 채용 기회가 있다는 거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불편하고 또 불안하고 부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 속에서 내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구나라고 좀 마음을 다지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또 특히 그 눈 맞춤 같은 게 많이 차지하니까요. 눈 맞추고 내가 제대로 내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거 그것만 좀 연습이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 취업으로 이어주는 취업비사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